TTN 86 미중 고래 싸움 4 T7 플러스 한호뉴는 G10 출범. 미국의 강경 대중정책에 온건한 조정.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2023년 5월 2일 한스 W. 마울 결론 및 권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미래는 국제질서와 독일과 유럽의 외교 안보 정책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중 관계는 억제되어야 하는 세계대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둘째, 이 두 강대국은 본질적으로 위기와 질서라는 지역 및 기능적 맥락에서 국제협력의 성격을 결정한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공통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 데 성공하면 광범위한 국제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마지막으로 독일과 유럽의 외교 정책은 양측 중 한쪽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체제라 할지라도 외부 행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 및 미국과의 동맹국과 힘을 합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과 유럽연합은 미중 갈등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쪽 또는 다른 쪽 또는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질의 협력을 확립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이 다원적 안보 공동체 내에서도 권력 관계와 일방적인 종속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경쟁 및 파트너십. 우리 분석의 중요한 발견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분석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두 국가가 세계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 갈등이다. 첫 번째 디자인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른 디자인은 국가가 그 지도력에 복종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대표되는 운명 공동체로 구상된다. 미국, 중국 적대감의 두 번째 차원은 독일과 유럽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강대국 경쟁에 직면한 유럽은 최대한 독립과 주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EU가 중국 전략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측면인 파트너십, 평화적 경쟁 및 제도적 경쟁은 중국과 서방 간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에서 독일과 유럽은 더 이상 제도적 경쟁의 현실과 파트너십과 경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대서양 횡단 통합 및 민주주의의 글로벌 연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대서양 동맹 간의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중국 지도부는 모스크바의 침략 전쟁에 대한 서방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주의 깊게 따랐으며,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에 대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도화된 협력의 중심틀은 더 이상 대서양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의 네트워크이다.
미국과 유럽,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대서양 횡단 관계에는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다. 1. 미국의 중국 정책은 점점 더 두 강대국 간의 경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과도한 대립을 피하고 갈등의 위험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다자간 형식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정책을 선호한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이전의 위험을 안고 갔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관계 조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항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고 덜 대립적인 과정을 위해 미국 자체 내에서 동맹국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전쟁 수준 이하의 서로 다른 체제 간의 경쟁으로서의 평화 공존 개념은 대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 전략을 형성하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은 같은 생각을 가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은 비록 서구 민주주의 진영에 속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온건함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 첫째, 이들 국가는 중국 정책을 조정하여
베이징에 대한 협상 입장을 집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그들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 사이의 분업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계획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G10을 통해 워싱턴의 중국 정책에 대해 온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수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유럽. 중국 시장은 많은 독일 및 유럽 기업에게 중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경제 분리는 독일과 유럽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유럽에 대한 중국의 이익은 주로 내부적으로 정권의 권력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독일과 유럽의 지정학적 이익은 유럽의 가치, 규범 및 질서 개념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경제 문제, 글로벌 문제, 국제 참여 등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정권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전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호주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연대를 행사하는 데 적합하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독일 정부가 고안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공식화된 중국에 대한 공동 전략이다. 공통된 전략이 있어야만 중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독일의 책임, 베를린 외교 정책에 대한 결론. 독일 정부가 선포한 시대 전환은 모든 의미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일은 자신의 외교정책 입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역과 대화를 통한 변화에 대한 믿음,
베를린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오랫동안 배양은 동유럽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은 파트너와 적대국을 보다 편견 없는 방식으로 더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 독일의 강점은 전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동원하는 능력에 있다. 중견국으로서 동시문의 다자주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G10으로 확장된 G7이 권위 있는 조율과 조정 허브가 되어야 한다. 독일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유럽의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미국이 인수한 인도태평양의 안보 질서에도 기여한다. 독일의 경제력과 무역 강국으로서의 역할은 EU의 대외경제 정책 내에서 독일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다자간 중견국으로서 독일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 질서를 강화, 방어 및 개혁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중국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자주의의 효과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그들의 주요 대척점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연대가 단순한 수사 이상이라면 대가가 따를 것이다. 자제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공동의 수단으로 G10의 틀 안에서 연대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우리는 G10에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정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형식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